그 우리 생산자들한테 가격을 이제 과도하게 말하자면 좀 내리 깎는다.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또 연구를 좀 해보세요. 뭐. 예. 그다음 네. 중기부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하시죠. 네, 중기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의 회복과 경쟁력 제고 관련해서 정리하면서요.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과 그리고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된 재기 안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중심이 되고 있는 방식은 폐업하고 사후 처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 폐업 이전의 위기 정보 알람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의 위기를 알려주고 그리고 채무 조정, 폐업 재기까지의 종합 체계를 좀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면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폐업 이후에는 취업과 재창업 관련된 부분의 정책들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쭉 조사하면서 관련 부처에 협업을 하고 연계하면 좋은 정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전환 정책 관련된 부분은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업을 하고 이번 참에 조사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각 부처와 그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좀 같이 안내하려고 하는 방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 1.04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과금과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및 신규 대출할 때 인센티브 부여하고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신양 취약자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 골목 상권 관련 하기 전에 네.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어디 부처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왜 그 폐업을 하려 그러니까 그 기존 대출을 다 일시상환 안 하면 안 해준다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그거 저 보완책 마련하자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안 계세요? 네, 금융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이름으로 받았던 사업자 대출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본질적인 업무를 안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 EOD에서 일시 상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자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지 말고 개인 대출로 일단 전환을 일단 시키는 거를 저희가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돌리고 예, 그게 대책의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또 어떻게 상환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금융권 재원으로 그 30년 만기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개로 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기 일시 상환 안 하고 문 닫고 싶을 때 문 닫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얘기가 없긴 하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진행하시죠 또. 네, 계속하겠습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부분은 그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평소에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게 단순히 한 가게의 경영 개선을 돕는 것을 넘어서 주변 상권 전체를 좀 효과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고 이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조직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해 보면 이 조직이 되고 이게 협동조합까지 되면서 공동 마케팅 그리고 상권 특화 사업을 해서 발전해 가는 방향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조직화하는 방안을 만들고요. 또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그 접목하면 지금의 골목형 상점가를 관광자원, 문화자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 소비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부, 산업부랑 국가 단위 대규모 축제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골목형 상점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에는 시장 매니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좀 좋은 상황이어서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그 조직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 지금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소상인과 소공인을 좀 구분을 해서 소공인을 위한 그 활성화 방안들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뿌리 제조 산업에 굉장히 아주 작은 소공인들의 경우에는 소상인과 업력과 거래 방식이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 소공인 특화된 지원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업종별 특화 계획 그리고 자동화 장비 제조 데이터 활용과 100년 소공인 인증과 판로 개척까지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 정리하고요. 여기에 해외까지 갈 수 있는 수출형 제품들 만들고 그리고 판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OECD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넘게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공인과 소상인들도 우리는 한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수출까지 지원하는 방안들 지원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AI 디지털 기술이 소상공인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I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AI 활용 경영과 마케팅 사업화 지원 그리고 AI 민원 상담 도우미를 통해서 직접 AI 어떤 정책들이 나에게 맞는지 도와주고 그리고 소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형태를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하면 이미 민간 플랫폼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과 민간 플랫폼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민간 플랫폼이 직접 소상공인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내에 소상공인 정책 관련된 부분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더 가야지 더 정교해질 것 같아서 국세청과 협력해서 지금까지는 매출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매출과 그리고 이익 데이터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좀 국세청 데이터를 연결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정교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단일 창구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한 번 AI 채팅하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 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DB 구축을 해서 한 번에 찾아서 어딘가로 이동시켜드리는 작업들을 AI 채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지금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체부 이어서 하시죠. 또 다른 부처들도 저만 계속 뭐 얘기하는 것도 미안한데 다른 부처들도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네, 대표님 제가 하나 이 소상공인은 제가 보니까요 개별 이 소상공인들은 인력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AI 그래봤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교육시킨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우리가 어떤 공통적으로 AI 아는 사람을 그 업종별로 파견시켜주면은 그래서 이 하는 분도 장사하세요. 내가 이거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가 뭐 앱을 하나 개발하면 공통 앱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지. 개별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우리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지금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미래에 무슨 AI냐, 뭐 정책도 뭘 모르겠고, 주려면 네가 가르쳐 달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 군을 좀 무거워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AI를 얹어가 공통으로 개발해가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현장 안 가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소공인과 소상인은 일단 구분해야 한다. 너무 소상공인이라고 묶으니까 너무 규모가 크다. 근데 소공인은 한 60만 정도 되고 이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따로 잡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매니저 한 분이 시장 한 곳에 가서 교육하고 행정 정리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서 시장 상인회에서는 이 아까 말씀하신 AI 매니저 같은 것들 디지털 매니저를 좀 파견해 주라는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일단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업종별 말씀하신 건데 지금 플랫폼사들과 그래서 좀 더 협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카카오의 단골 프로그램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제가 골목형 상점가 가서 디지털 설명을 쭉 드렸더니
다 못 알아들으시는데 근데 이제 그 또 마케팅 회사들의 비용은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카카오의 단골 채널 상점과 전체가 가게별로 운영도 하지 말고 이 골목 상점과 전체가 채널 하나만 공동으로 운영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노하우가 쌓이고 그 뒤에 좋아질 거라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좀 단계별로 아주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좀 나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네. 이제 포탈사들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K컬처 붐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달 말부터는 중국 관광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는 역대 최대치인 2천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한 분이 약 200만 원을 지출한다고 할 때 올해 약 38조 원이 넘는 새로운 소비가 생겨나는 것으로 관광은 이처럼 우리 경제 또 하나의 성장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산적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일본의 고작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만 다녀가는 지역 편중 현상도 여전합니다. 다양성이 부족한 관광 콘텐츠와 교통 결제 등 여전히 불편한 관광 인프라 역시 지역 관광으로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같이 관광권이 전국에 퍼져 있고 또 베트남도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여러 지역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41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 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이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미래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3대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경제 전체가 그 과실을 나눌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입니다.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불공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해라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됩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별로 발제하시면서 현안 토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부터 민생 경제 회복 및 안정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재부 장관입니다.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민생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생 여건은 저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7월달 소매 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8월달 소비 심리도 7년 7개월 만에 111.4로서 이게 100이 넘으면은 아주 좋은 겁니다. 최고치를 하는 등 내수 부진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수 반전이 국민들께서 더 체감하시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2% 내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 분야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물가를 안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도 전반적으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지방까지 소비 개선세가 확산되는 데 애로가 있어서 특별히 이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추석 계기로 인해서 첫 번째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부담 경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대비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21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인 17만 2천 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무, 소, 돼지, 고등어 등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할인 지원을 재정에서 지원해서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매입하는 경우 최대 50% 할인까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성수품 선물 세트를 많이 구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 50%까지 할인되도록 정책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개 업종 품목에 대해서 할당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0입니다. 기본 세율이보다는 낮은 0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6개 품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자, 냉동 과실 등 식품의 원료가 되는 6종을 더 추가해서 성수품 물가 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관계부 합동으로 또 점검도 해서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점 또 불공정 행위가 없는 제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곧 이어서 농림부 장관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만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물가 안정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두 번째는 민생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절 시기를 맞아서 역대 최대로 43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1,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이 서민금융 1,145억 원. 네. 요거는 명절 자금하고는 달리 서민들에게 네. 금융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이거 이자가 훨씬 더 비싸죠. 이자를 낮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명절 자금 같으면 거의 1%대, 1.5%. 햇살론 뉴스 이런 건 아닐 건데. 예, 그거는 아닙니다. 물량을 공급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역대 최대 43조 2천억 원 이거는 네. 아마 이자율을 좀 낮게 네네. 공상적인 금융기관이 될 텐데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거 1,145억 원은 뭐 예를 들면 햇살론 뉴스 뭐 예방대출 200억 이게 보증부 대출 이게 있는데 네. 이게 이자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 제가 그 이자는 아마 이자는 기존에 있는 이자를 낮춰주는 건 금융위원회 주는 건데 예. 예, 말씀하셨던 그 금리가 15.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다만 대통령님 그 햇살론 뉴스 청년한테 가는 거는 저희가 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4%고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200억 원은 대충 이자율이 얼마? 15.9%입니다. 뭐 15. 이 어려운 사람 대출해 주는 게 더 비싸는 게 이게 물론 경제 논리에 의하면 맞는데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15.9%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 금리는 7, 8%인데요. 보정료를 이제 7, 8%를 받아가 하는데 이 대손율이 한 20%, 30%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데 저희가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약간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한데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신용자는 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 고금리. 죽을 지경이죠 이게. 예.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긴 한데 뭐 자본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제 입장은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 정부의 기본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뭐 서민들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준다 그러면서 이자를 막 15.9% 이거 좀 낮춘 거죠. 18.9 뭐 그러다가 좀 낮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는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 넘게 주고 이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예,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하는 게 이제 대부업체 가면은 연막 몇십 % 내야 되니까 그거 대신 해주는 게 혜택이라고 하는 거라서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력 수준이나 재정력 수준에 비춰보면 이 서민들 15% 이자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면 빚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또 뭐 신용불량 뭐 이런 데로 또 전락하고 하는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저는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게 지금 고리 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농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그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혹시 어쩌면 그 싸게 뭐 상한 음식 상이라도 싸게 사 먹을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게 영 어려우면 이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들이 연간 예대 마진 수익을 뭐 3, 40조 원씩 수익 내면서 요 이자 이거 몇백억에 10몇 프로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공공기여를 정부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15.9% 고리로 돈 빌려주면서 이게 마치 무슨 큰 대책이 있냐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물론 일단 정책이 어려우면 이해하긴 하거든요. 네. 그럼 어디에 다 감당하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좀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간단히 대안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이 서민금융 상품을 1년에 한 11조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 수준이 이제 높은데, 한편에서는 이제 불법 사금융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건데, 어려운 분들의 금리 부담이 높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의 재원이 주로 이제 재정이나 그 우리 복권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 금융권에서 일단 출연하고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재정 상황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 생각은 또 그 국정과제 공약에 나왔던 내용도 뭔가 서민금융을 위한 좀 특별한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금융권의 출연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면 고신용자들, 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1.9% 뭐 2몇 % 아주 낮게 빌려주잖아요. 예. 그것도 못 빌려줘가지고, 왜냐면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빚 아주 싸게 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다 잘 살고 잘 대접받고, 못 사는 사람은 네가 능력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넌 이자 더 많이 내라, 이럴 게 아니고, 네. 최소한 일부나마 그 공동의 부담을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왜냐하면 그건 비용이니까요. 그 중에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건가요? 제가 하는 말이? 예,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그 원활한 작동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추진해 볼 텐데, 기본적인 방식은 그 개별 거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좀 많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출연료로 일단 좀 출연을 시키면, 사실상 그 출연료가 그 저리로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그 출연료를 해서 저는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그러면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다른 서민들 금융에 써야 되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가지고 경영 혁신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은행이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100% 독점해가지고 은행의 주인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구마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금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예. 더 근본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뭐 갑론늘박하고 사회주의자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금융은 좀 색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금융은 제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거잖아요. 예, 금융이 사회적 시스템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네, 이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왜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옆으로 약간 새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설 성수기를 맞이해서 상인들이 성수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저리 대출하고 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그 3만 4천에서 6만 7천 원까지 사면은 1만 원, 그다음에 6만 7천 원이 넘어가면 2만 원 하는 현장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참여 시장도 400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공공 배달앱 7개, 민간이 같이 하는 5개에서 12개 공공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2만 원씩 2회를 하면은 1만 원을 3회차 때 1만 원을 할인해 줬던데 2만 원만 사면 5천 원 해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공공 배달앱을 통한 또 그 가격 인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고용이 됩니다. E9 비자로 그 요건을 완화해서 그 외식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불 청산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면서 금리를 한시적으로 0.5%에서 1%까지 낮춰주는 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9월 22일부터 4조 7천억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생 페이백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카드 매출액 평균보다 9월, 10월, 11월에 20%를 더 쓰게 되면 그 20%까지는 저희들이 그 10만 원, 월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할인하는 그런 제도도 상생 페이백 제도를 도입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 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의 숙박 쿠폰을 15만 장 발행해서 7만 원 이상 숙박을 하게 되면 5만 원, 7만 원 미만 하면은 3만 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특별 재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을 10조 원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는 늘려주고 특별 재난 지역은 5%를 더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쿠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연 쿠폰도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공연은 영화관은 포함이 안 되죠. 전시하고 공연만. 현장 지역에서, 공연만. 예, 지역에서 하는 게. 15,000원, 저 지방은? 그거는 예, 할인액이 15,000원. 그러면 저기 예매처. 공연 입장료가 10,000원이면 5,000원 돌려주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냥 날리는 거지. 예, 네, 알겠습니다. 공연은 네, 비싼 공연. 한 가지 그 국무위원님께 좀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방 살리기 해서 지역과 그 상생 자매 결혼을 지금 이제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4개 군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석을 맞이해서 저도 그 자매 결혼 맺은 지역을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특산물 구매라든지 또 설
추석 연휴 해서 직원들이 가서 좀 방문도 하고 또 가을에 필요하다면 체육대회도 좀 그 지역으로 가서 국별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역 살리기에 좀 동참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월 29일에서 11월 9일까지 12일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시기도 맞물리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서는 그 부처별로 그동안 분산 추진해오던 각종 행사, 뭐 동행 축제라든지 코세페라든지 이런 걸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좀 집중을 해 주셔가지고 좀 성과가 날 수 있게 해주시고 공장 뭐 할인 대방출이라든지 또 각종 가격 할인 제도 이런 것도 좀 집중해 주셔가지고 하반기 소비가 좀 진작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재부가 저기 뭐 하는 건 없어요? 기재부도 4군데 합니다. 4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기간에는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을 뭐 추가 발행하든지 네. 품목별로 제한해서 하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네, 한번 검토하도록. 네네. 저 대통령님, 예, 행안부입니다. 네. 예. 그 기간은 이제 9월 22일서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네. 시작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그 2차 추경에서 이 확보한 6천억의 그 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약 연말까지 10조 정도의 발행액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00 발행액의 13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농식스품부는 저기 기재부 장관 배속에 1.3을 곱해가지고 해주세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시죠. 네, 바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입니다. 주로 그 채소 과일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장성이 부족